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3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만 2천 명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였는데요. 3월에 19만 5천 명이 줄어든 걸 시작으로 4월에는 47만 6천 명이 줄어든 데 이어서 5월에도 감소세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의 상황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만큼 악화됐다는 뜻이잖아요. 더욱이 이 추세라면 다음 달에도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슷한 고용 위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취업자 수가 줄어든 업종을 살펴보니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에서 18만 9천 명과 18만 3천 명이 감소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에선 13만 1천 명이 늘었고 농번기가 시작되며 농림어업에선 4만 4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택배 물량 증가로 운수, 창고업에서도 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대폭 감소해 이렇게 고용시장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게 된 거죠. 네, 분명히 취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이 있었지만 감소치를 역전하지 못했네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업종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겠어요. 네, 그렇죠.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도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39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임시 근로자는 무려 50만 1천 명이 줄었고 일용 근로자는 15만 2천 명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임시 근로자가 대폭 줄어들며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1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도 5만 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잠시 일손을 놓게 된 일시휴직자만도 102만 명입니다. 이렇게 일시휴직자 수가 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벌써 3개월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수의 일시휴직자가 일시휴직 상태가 아닌 실업자가 된다면 대량 실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통계청은 아직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나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시휴직자가 148만 5천 명이었던 4월에 비해 5월에 일시휴직자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60%가량은 직장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6월에는 일시휴직자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더 인원수가 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것 같은데 부디 일시휴직이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야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일단 취업자 수 자체는 연령별로 봤을 때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0세 이상은 취업자 수가 30만 2천 명이 늘어난 반면 40대는 18만 7천 명이 줄었고 30대는 18만 3천 명이, 50대에서는 14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대는 13만 4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 역시 지난해보다 1.4%포인트가 줄어든 18만 3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0.2%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고용 시장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의미하죠. 네, 노인 일자리의 수혜를 받고 있는 60세 이상 외에는 전 연령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네요. 여전히 고용 시장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 실업률 역시 14.5%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 계층의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이보다 수치가 더 높습니다.
26.3%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2015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거였는데요.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 자체도 2,82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 9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6월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고용시장이 침체가 된다면 그야말로 고용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월 취업자 수 자체가 4월보다 올랐다며 코로나19의 1차 고용시장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60세 이상 취업자 수를 제외하면 고용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자평을 하기보다는 절 연령에서 고루 고용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선 기업이나 정부나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고용 충격이 몰아치고 있는 현재 고용 불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